인생의 권리와 책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나만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타인이 살아주질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살아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 배우자가 됐던 또는 내가 친한 친구가 됐던 누가 되었던 간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 부모님이 됐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내 아이들은 또 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즉 각자 개인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때 각자 개인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갖고 또 어떤 책임을 이렇게 지고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내 인생은 과연 뭐냐라고 이렇게 볼 때 나 자신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성을 갖고 나만이 살아가. 즉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성이 내가 의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누려가면서 사는 것, 우리는 이거를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과 성을 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또 내 가족이라든가 내 배우자든 내 아이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데 인간관계는 크게 의미관계와 가족관계와 그리고 일반적인 목적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목적관계로 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의미관계를 갖고 가족관계를 그리고 목적관계를 갖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 사람의 인생을 중심으로 의미와 가족과 목적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바로 이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성을 갖고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의미와 가족관계와 나는 목적관계에 부합되면서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가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기본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또 인간의 인생으로서 기왕이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내 필요로 하는 가치를 갖고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삽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함께 가는 사람들과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의 하나거든요. 이렇게 나의 인생은 이 세 가지로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그래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또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그래서 가치와 가치 추구를 나름대로 갖고 내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네. 이게 나의 인생이에요. 이 자체가 결국은 나의 인생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있어,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 마음, 성을 갖는 사람의 인생이고 의미, 가족, 목적관계를 갖는 인간의 인생을 살게 되고 가치와 가치 추구를 하면서 결국은 안정적이고 함께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는 상대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삽니다. 자, 여기에서 나 자신이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으로 가게 되면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그거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인간관계가 오로지 나만의 사람의 인생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용해요, 이거를. 그래서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어차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가치와 가치 추구는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최소한 이 권리라는 건 뭐냐? 내가 행복하게 갈 권리.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예요. 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으로 행복할 것이냐, 인간의 인생으로 행복할 것이냐, 이게 바로 권리예요.
책임은 뭐냐? 사람으로서 행복할 때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어차피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 즉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따르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권리의 행사에 따르는 책임도 내가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건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성 여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책임에 관련되는 걸 갖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권리는 상대에게 있어. 내 몸과 마음과 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몸과 마음과 성을 상대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의미도, 가족관계도, 목적관계도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 가치와 가치 추구도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가 갖는 권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책임도 상대 네가 져라.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 내 인생에 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몸과 마음과 성, 의미, 가족, 그리고 목적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 추구, 가치 이 관련되는 요거를 다 상대에게 맡겨두고 네가 마음껏 써. 대신 네가 책임져. 내 인생을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권리와 책임을 다 상대에게 떠넘기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어요. 아예 내 인생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 그래서 누구의 인생을 사느냐? 상대를 위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되면 내 몸과 마음과 성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도 당신이 마음껏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다 당신을 위해서 다 바칠 테니까 대신 여기서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다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권리는 누가 갖느냐? 권리는 내가 갖고 권리는 내가 가져요.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내 인생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책임은 누가 지라? 책임은 네가 져라. 책임은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리는 나만을 위해서 갈 테니까 책임은 네가 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많이 하냐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뭐 문제 생기면 무조건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책임을 이 상대가 져야 되는데 나는 권리, 나는 행복하면 되고 나는 즐거우면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네가 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네가 져 라고 하면서 가는 게 바로 원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인생이 아예 없고 원망하는 인생은 자기 권리만 갖고 책임은 다 상대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성은 엄청 중요시 여겨요. 사람으로서는 엄청 중요시 여기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뭘 만드냐면 다 네가 책임져.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네가 책임져야 되고 돈을 못 버는 것,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못하는 것도 네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네가 책임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아 그건 네가 책임지고 성이 어떤 네가 책임져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자기가 내 인생은 내 권리야 라고 가면서 여기서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너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권리는 너한테 있어. 상대한테 있어요. 즉 내 몸과 마음과 성, 의미, 가족, 목적, 앞으로 가치 추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껏 이용해. 그러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마음껏 네가 이용을 해 나를. 내 인생을 다 가져가. 대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자책하는 인생입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 문제가 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몸을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성도 많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가치를 돈도 많이 줘줘야 되고 뭐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책하는 인생이 또 있습니다. 자책하는 인생.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그러면 근본은 뭐가 되느냐? 권리는 나에게 있어.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권리, 내가 몸, 마음, 성, 의미, 가족, 목적, 가치 추구에 관련된 이 나의 인생을,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누릴, 행복하게 가야 될, 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누려야 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권리를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 그 또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 또한.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인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는 내 앞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얘기했던 의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건강하게 내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타인들이에요. 내 아이가 됐던, 내 배우자가 됐던, 또는 내 가족이 됐던, 어느 누가 됐든, 친구가 됐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으로서만 나는 행복할 거야. 인간 필요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되면 나를 내가 즐겁기 위하고 내가 재밌기 위해서 의미, 가족, 목적관계 다 이용하고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 다 이용하고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권리는 나한테 있어. 당연하죠.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책임은 네가 져.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이상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가냐? 의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권리와 책임을 다 상대에게 떠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권리를 나에게 있지만 책임은 네가 져 하면서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의 인생만 살아요.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사람은 자책의 인생이 자기 인생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은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책하는 사람의 반대편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원망을 하면 살아. 그러면 그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은 자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책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다 누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의존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냐? 의존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도 끼고 그 다음에 자책하는 사람들한테도 껴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의존은 자기 권리는 없어. 원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권리 없다. 요걸 포기를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리게 되면 이제 의존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책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를 딱 포기를 하게 되면 의존하는 인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의존으로 가기도 하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의존으로 인생으로 요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은 권리와 책임에 관련되는 한 가지만 변하게 되면 원망의 인생을 살거나 또는 자책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의존하던 사람들이 그래 나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권리를 찾을 거냐 책임을 더 이거 갈 거냐 이거를 변하게 되면은 원망의 인생 또는 자책의 인생에서 의존의 인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의존의 인생에서 원망의 자책의 인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권리에 관련되는 이 부분 의존하는 사람은 권리도 책임도 다 자기 걸로 바꿔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책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로 전환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돼요? 건강하게 내가 행복한 인생, 인간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권리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전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의존의 인생, 원망의 인생, 자책의 인생, 그리고 인간의 인생, 행복한 인간의 인생, 이 개념을 아예 모르면은 뭘 바꿔줘야 될지 몰라요. 뭘 바꿔줘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주변엔 다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필요해요. 그래야 내 뜻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이용해가지고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자책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 누가 있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책임은 내가 어차피 지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원망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어려워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의존의 인생이냐, 원망의 인생이냐, 자책의 인생이냐를 딱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권리를, 책임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알아야 내 미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내 나름대로 판단이 쓰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의 인생이잖아요. 이건 나를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대가 만약에 상대 자신이 이 함께 가고 있는 상대는 어떻게 될까? 상대에 관련된 부분 똑같아요. 왜?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의미관계, 부모-자식 관계도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족관계로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즉 배우자도 있어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는 연애할 때는 의미관계였을지 모르나 가족관계를, 그래서 부부가 가족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남편도 아내, 즉 배우자도 결국은 하나의 가족관계처럼, 즉 가까운 인간관계예요. 소중한 가까운 인간관계. 그렇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내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내용으로 가도, 자, 자녀들이 있어. 그럼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부모고 아이들은 자녀야.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간다면 자녀들 분명히 인간으로 행복하게 양육을 하고 키워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게 되면 자녀들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책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의존 쪽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리고 안 되면 원망으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자녀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데, 내 인생에다 기준을 맞춰버리게 되면 자녀 인생은 의존, 원망, 자책을 넘나들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이 또 부모가 돼서 또 자녀들이 생겼어. 그런데 이 자녀가 나도 모르게 의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 이 자녀, 다른,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정리가 돼요, 그냥. 정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내 인생을 기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증명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 주변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목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유추해보기가 매우 쉬워져요. 나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책하는 인간관계만 형성이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니까. 그런데 자책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생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요. 그래야 내가 자책하면서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인생 바꾸겠다고 또 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또 원망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결국 가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존과 원망과 자책을 막 넘나들어요. 근데 넘나들 때는 원망에서 의존으로 갔다가 의존에서 다시 자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책에서 다시 의존 갔다가 원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나의 행복한 인간의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의존, 원망, 자책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자, 남편을 보면 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훤히 보여요. 이 아내를 보면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인생이 상대적으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왜? 권리와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 원망하는 인생이야. 아내는 뭘 것도 자책하는 인생. 아니면은 뭐예요? 의존하는 인생. 근데 의존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의존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권리는 있지만 책임은 상대가 지게 돼 있는데 권리도 다 좋은 거 너무 좋아. 상대는. 그런데 책임을 또 너가 져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행복에 관련돼서 가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왜? 책임을 상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가? 의존하는 사람도 싫어요. 왜? 내 걸 다 가져라. 다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원래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데 왜 나보고 지라 그래? 이렇게 되니까 의존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간관계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다? 그러면 아내도 어떻겠구나. 아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남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딸려있는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빠 따라가든 엄마 따라가든 자녀는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아이들은 의존, 원망, 자책 중에 하나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나의 권리와 나의 책임을 갖는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딱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힘들어져요? 배우자가 힘들어져요. 대신 아이들은 보호가 돼요. 아이들은 이 인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가냐면 나를 기준으로 함께 가고 있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하고 그런데 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버립니다. 왜? 나보고 책임지라는 건 싫거든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생에 내 인생 자체를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책임, 즉 내 권리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거를 보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배우자, 내 가족, 부모,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나름 분석이 되고 유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내가 지금 현재 의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 권리도 나로, 책임도 나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꿔줘야 되고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권리는 너한테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책임도 너한테 있다라는 거 이걸 바꿔줘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자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리가 왜 상대에 있어? 내 인생인데 내 권리를 찾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나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 인생만 살겠다. 그러면 무조건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니들 거, 니 거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근데 내가 뺏어가지고 저 사람이 힘들어요? 관심 없어. 그건 네가 책임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보면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을 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돼요.
가족을 보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아무리 감추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면 그 옆에 아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인생인데 권리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은 통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